좀 막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네. 일침을 주셨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한 자리 숫자였어요. 그런데 네. 두 번의 TV 토론을 거치면서 두 자리 숫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나온 조사에서는 10%를 넘는 조사도 10% 초반을 넘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이준석 후보 어쨌든 단일화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단일화를 하자고 국민의힘은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단일화 할 거다, 내란 단일화,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일단 두 자릿수가 된 거가 이제 TV 토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캠페인에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노터치, 거론조차 하지 않는 무시 전략이었는데 TV 토론에서는 어쨌든 세 명이 동일하게 동등하게 앉아서 네. 이준석 후보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듣게 되는 것이니까 주목받으면 지지율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TV 토론 효과는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네. 그 자체만으로 효과가 쫓아가는 3위 후보에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4위 후보 권영구 후보도 그렇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이라고 이제 할 수가 두 자릿수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3 후보가 10% 되는 거예요. 상당히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약간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사회 물리학 같은 예. 건데요. 이제 우리 식당 가서 네. 짜장면 짬뽕 먹으러 갔는데 예. 꼭 10명 정도 가면 한두 분은 볶음밥 시키잖아요. 뭐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여론이라는 건 사람들의 생각의 총합 내지는 사람들 생각의 그 분포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메뉴가 무한한 유권자들을 충족을 다 못 유지를 시킨다. 시키는 건 못해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들 보게 되면 사실 두 명의 양자 대결하는 조사가 대선이 특이한 거예요. 삼자 후보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두 명이 다 그걸 충족을 못 시키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양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삼자가 있고 그거는 그 3위 후보의 삼자 후보의 캠페인 역량에 따라서 네. 10% 내외 또는 10% 중반대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현상이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그냥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이 단일화가 이제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것도 사실 단순한 셈법이에요. 지난번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문재인 후보가 득표율이 42% 정도였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머지 후보들 후보 단일화했으면 문재인 후보를 이겼을 거야라고 얘기하죠. 메뉴 달라지면 유권자 선택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선택지가 구성이 달라지면 네. 만약에 그때 이제 양자구도나 예. 삼자구도였으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 득표율이 올라갔겠죠. 예, 이렇게 펼쳐지니까 네네. 이제 나눠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삼자 대결인데 이렇게 나왔다. 단일화했다 하면 합쳐진 것이 다 플러스 해가지고 네. 넘거나 비슷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숫자상 그렇지만 거기 이탈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메뉴가 두 개로 구성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합쳐면 이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네. 그 측면이 있겠고 그래서 단일화를 가정한 조사들 많이 나와요. 예. 그럼 단일화를 가정한 조사에서 그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단일 후보 상정을 각각 했을 때 아직 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합쳐져서 똑같이 다 되면은 넘어서야 되잖아요. 네. 넘어서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이제 너무 이제 가능성의 차원에서 단순하게 덧셈으로만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실제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뭐 저희들 취재를 해보면 네.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멘트를 네. 잘 보게 되면요, 네. 우리가 제3 후보는 단일화 무조건 안 한다고 하는 게 일단 모범 답안이에요. 캠페인에서 네. 한다고 하는 순간 지지율 쭉 빠지니까 예. 가능성 없는 후보 쭉 빠져서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FM은 안 한다고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략적인 거짓말인지 예, 이렇게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예. 근데 다 보면 그냥 진실된 말인 것 같은지. 예. 예.
아 전략된 거짓말인지 네. 진실된 근데 그게 티가 말인지. 나거든요. 예. 저는 전략적 거짓말은 우리는 그것에서 일절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얘기를 뚜벅뚜벅 밟고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하면 이 정도 톤에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저주를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안 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좀 담겨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제 이준석 후보의 그 코멘트들을 보게 되면 멘트를 보면 네. 약간 전략적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수위가 높아요. 수위가 높다. 그러니까 좀 완주하고자 하는 마음도 좀 강해진 거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다각적으로 확인 취재를 해보면 뭐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의 목표가 10%에서 15% 득표를 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고 그게 이제 일단 된 된 거죠. 거니까 예. 그 이제 이준석 후보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오래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 그러면 이게 아마 좀 부담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승리를 위해서 이제 보수 단일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두고두고 내란의 계엄에 좀 동조했던 세력과 단일화를 했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긴 정치 인생에 네. 굉장히 걸릴 거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 고려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남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10%를 넘어가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3차 TV 토론에서도 주목을 받으면. 다만 이제 그것이 뭐 10% 넘어서 15% 또는 네. 이제 지금 나오는 지지율 수준 이상으로 득표율도 나올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득표율까지. 득표율. 예.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준석 후보는 한 가지 더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지율 주목을 받아서 지지율을 올리는 거 성공한 거예요. 예, 주자릿수 됐고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뭐 그것이 이제 몇 프로. 그런데 최종적으로 득표율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캠페인 사실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뭐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을 살펴보게 되면 20대, 30대의 젊은 층, 뭐 남성도 비중이 많지만 또 남성들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제 20, 30대 젊은 층 있고 남성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기존의 양당에 대한 고정 지지층이 아닌 중도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다음에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성을 지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성의 그룹분들은 유권자분들은 투표 의지가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의 원래의 고정 지지층에 비하여 낮아요. 낮아요. 네. 예전에 이제 투표 의지가 2007년 낮다. 대선에 보게 되면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 투표장이 많이 안 갔어요. 그렇죠. 젊은 층들이 때 합리적 선택하거든요. 가면 되면 가지. 근데 이제 안 되면 그 의미로 간다. 이제 떨어질 수 있겠죠. 고령층 계신 분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 나가는 비율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60대, 70대 분들은 그렇지만 젊은 층들, 그다음에 중도층들도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다 보니까 투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득표율이. 여론조사의 모른무응답이 선거에서는 없어지니까. 그런데 제일 들어올라가는 사람 누구냐? 투표 의지가 낮은 지지층으로 구성된 후보는 제일 적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지금 지지를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겠지만 네. 그 지지층을 얼마나 탄탄하게 투표장에 가게 하느냐, 투표 의지를 활성화시키느냐, 그 과제도 그 지지율을 10% 이상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10%가 나오지만 투표 결과는 10%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개연성이 높으므로.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저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네.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뭐 13%, 14% 나올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함을 개봉하면 네. 지금 나와 있는 뭐 요런 수준은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이준석은 네. 약할 수 있는 이준석은 것인가. 약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네. 캠페인 그럼 선거 운동은 그러면은 투표장 나오게 하는 선거 운동 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약간 강조 포인트가 다르니까.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현장 취재를 쭉 다녀보니까